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오늘은 개막 5일차를 맞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소식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시시각각 평창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가장 화제가 되는 평창 소식은 도대체 뭔가요? 글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응원이 좀 화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네. 뉴스가. 오늘 그러니까 뉴스도. 이제 아이스하키 이제 뭐 물론 분패를 하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응원전이 더 화제가 됐던 것 같고요. 예. 또 좀 이상한 시각으로 또 이렇게 남북 관련 소식들을 전하는 것들이 좀 아직도 안타까웠습니다. 김일성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일성 가면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예. 특히나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안 수그리는 것 같다가 다시금 또 아니, 이렇게 오늘 저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공장에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김일성 하더라고요. 가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근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관적인 예. 건데 예. 이게 참 정치적 의도가 아니, 있겠나 주관적이지 싶어요.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자기가 뭐 들었는데 근데 도대체 어디 가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심스러워요.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상대로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인 쇼트트랙 그리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좋은 소식이 이제 화제인데 지금 일단은 첫 번째 금메달이 임효준 선수한테 나왔죠. 그래서 임효준 선수를 비롯해서 계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굉장히 힘 많이 빠지거든요. 예. 비트코인 사태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는 7번의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주변에서 넌 끝났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직접적으로 언급도 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출전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사실 출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네 메달이거나 은메달이거나 저는 상관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첫 메달을 또 이제 17일에 또 출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좋은 기대를 또 하고요. 사실 이거랑 안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체만으로 좀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계주 같은 경우는 임효준 선수 21살밖에 안 됐어요. 이제 창창할 때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 가능성을 좀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주 같은 경우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넘어졌는데 그걸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예선 1위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좀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를 좀 뒤집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이제 뭐 많이 쓰는데 이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데 야 이걸 보니까 위찬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위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행복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위참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 인상적이다. 물론 메달권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5000m 같은 경우는 자기 주력 종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1000m가 주력 종목이기 때문에 5000m 할 때 이 3800m부터 뒷심을 발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점점 빨라지는 선수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15일 날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15일 날 1000m에서 좀 좋은 성적 보이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 좀 반가운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스처 아시죠? 이거 누가 했던 건지 아시잖아요. 글쎄요. 안톤 오노가 했던 그 할리우드 액션. 나쁜 의미에서요. 근데 그 안톤 오노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한국 여자 계주팀을 이기려면 얼마나 앞장서서 출발해야 되냐. 넘어져도 그러니까 넘어져서 뭐 거의 반 바퀴 이상 차이가 났는데도 그걸 따라잡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거의 멘탈이 굉장히 모든 걸 다 이제 통제하고 있다는 식의 자신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안톤 오노의 그런 항복선언 아주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꾸로. 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저는 보면서 진짜 이 신소정 선수의 헌신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온몸으로 담아가고 있죠. 제1경기에서 44개의 퍽을 받아냈고 2경기에서 100개가 넘는 퍽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아마 온몸이 멍일 거고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과의 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참 이겨야 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좀 몸을 잘 추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게도 점수 차이가 다 0대8, 0대8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뭐 나가노 올림픽 때도 그랬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 주최국 같은 경우는 다 졌더라고요. 전패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스하키는 나가노의 일본이 주최국이었는데 오전 전패였었어요. 2골 딱 넣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주최국에 좀 약간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이제 일본전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점을 확신을 이제 들겠고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응원전에서 보면 이렇게 한복을 입고 북한 응원단이 나왔잖아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사실 우리나라에 좀 약간 사라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면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촌스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한면으로 봤을 때 또 한편으로 또 이 응원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경기가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 저는 평창 올림픽에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네요. 이분들 응원은 진짜 너무 일사불란해가지고 그 응원을 보다가 빠져드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마치 이제 아이돌의 어떤 군무, 칼군무 군무 같은 그런. 그래서 칼군무를 보면서 야 이것도 민족적인 DNA가 있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강하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의 군무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요. 특히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도저히 자기들 문화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집단주의만으로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예. 좀 그 장점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평론가들이니까 집단주의 DNA가 아닌 그러니까요. 좀 서로가 조화를 꾀하는 그런 DNA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그래서 필요가 이제 있지 않을까. 개인과 예. 어떤 집단의 조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화 봉송 주제곡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손에 손잡고처럼 예. 그냥 뭐 무조건 이제 통합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예. 개인의 꿈을 이루게 되면 예. 우리 모두의 꿈이 이뤄진다. 그래서 예, 좋은 개인과 말씀입니다. 집단을 연계시키는 점을 앞으로 좀 더 이런 응원전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아니 근데 왜 단일팀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유독 응원 문제도 단일팀 때문에 나왔던 거고 지금 이 옷 갖고도 단일팀 굉장히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게시탈 심리학이죠. 그냥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선택적주의. 그래서 무슨 마치 기승전 몸이라는 식으로 모든 예. 걸 북한으로 연결시켜서 보는데 이 유니폼 같은 경우에도 인공기를 닮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옷 배색이 그렇다는 건데 여보세요 색깔이요. 이거 태국의 배색이잖아요. 태국. 근데 이게 빨간색도 사실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스하키 팀 전에 그 유니폼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마치 그 빨간색만 약간 이게 레드 컴플렉스의 참 안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예. 그 뭐 일종의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이제 계속 이렇게 보이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좀 아쉽고요. 특히 또 왜 이제 한반도기를 이제 배지를 북한 선수들이 또 안 달았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근데 사실은 그 각자의 영역에선 그걸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측면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에서는 이제 합의를 했던 측면이 있고 또 맞아요. 각자의 영역에서는 따로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관점을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느냐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어떤 기획 취지나 평창 올림픽 정신 자체를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확증 편향에 있는 분들은 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라고 냅둬야 되는 건데 아니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정치인은 뭐 그 국민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있었어요. 이게 사실 올림픽 같은 경우는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스포츠맨십, 예. 아마추어리즘에 사실 예. 아마추어리즘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데 그건 순수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꾸 정치 논리를 가지고 편향되게 일종의 새몰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올림픽 정신을 지금 반하게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꾸 이제 그 정치권 쪽에서 특히 뭐 언론과 또 결탁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이런 몰아가는 것은 올림픽의 근본 정신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기자는 외국 외신 기자죠. 우리 단일팀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그럼요.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가 딱 한 명 뿐인 나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개막식에서 정말 우통을 벗고 과연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왔더라고요. 저분이 몸에 바르고 있는 게 코코넛 네, 오일이래요. 코코넛 오일을 예. 발랐는데 그래도 아마 춥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이 추웠을 텐데. 든데 그래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뭐 알몸으로 나왔던 것도 이제 화제가 됐지만 사실 이 선수도 나홀로 선수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20%에 가까운 나라가 1인 선수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어떻게 보면 올림픽 정신을 또 한 번 실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어떤 전폭적인 지지에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맞아요. 자기가 정말 열정을 불태우는 종목이기 때문에 혼자라도 상관이 없다. 예. 이런 측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예. 또 이 메달에서 몇 순위를 하느냐 이걸 너무 따지는데 사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단이 뭐 4위를 못하더라 하더라도 열심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좀 높이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선수에 관련돼서도 뭐 어떤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 특히 청년 세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렇게 경기를 못할 거면 왜 단일팀을 구성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결과에는 상관없이 우리가 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메달 순위만 연연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타오파 토프와 이 친구 네. 여름에는 또 여름 경기로 나오고 겨울에는 겨울 경기로 나오고
예,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을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하계 나오고 동계 나오고 이걸 뭐 메달에 뭐 따려고 그러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네. 않고요. 진짜 좋아서 나오는 거기 예.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번엔 최첨단 기술도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마윈도 왔고요. 또 인텔 CEO도 오고요. 그래서 왜 오느냐면 지금 이제 5세대 이 통신 기술, 이동통신에 5G. 관련돼서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화 ICT관에서 이제 이 곳에 가면 그 기술들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니, 예. 뭐 이렇게 뭐 그런 가상현실이니. 뭐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 선수들의 그 운동 그 스포츠 경기 자체에 대해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360도로 찍어가지고 한 맞아요. 450개 그런 카메라로 찍어 동시에 맞아요. 예.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그런 한 예. 장면처럼 보여준다든지, 또 GPS 관점으로 봐서 예. 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뭐 컨트리 뭐 이런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할 때 그 이제 이동 접점에 따라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가 좀 5세대 이동통신에 그런 장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왜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오냐면 한 번도 시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에 와서 이용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또 반응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원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게 또 오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평창 이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ICT에 관련해서도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막식에서도 그런 미디어 파사드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예. 선도적인 측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기술과 이 스포츠 이벤트가 아주 온전하게 접목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그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그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UHD도 이제 적용이 됐었고요. 예. 또 이 개막식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런 다양한 이동 간의 예. 그런 전송신에 관련돼서도 있었고, 또 맞아요. 특히 이 버스가 이제 또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각종 다양한 영상 실험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했다는 점도 예. 많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도 모든 경기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앱 너무 잘 돼 있었어서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경기 일정이라든지 메달 순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또 예. 보여줄 수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 결제예요. 예를 들면 교통수단의 예약이라든 결제, 예, 내비게이션. 맞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인드 그렇고 그 인텔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 있고 아마존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예. 그래서 이제 챗북 같은 경우도 이 대화형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SNS를 비롯한 결제 시스템 그리고 관련 정보 제공에 관련돼서도 이 최첨단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눈길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남은 경기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경기 일정 같은 경우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 오늘 내일이네요. 내일이죠. 예. 14일에 예선을 마지막을 하는데 오후 4시 40분입니다. 아이고, 우리 방송할 때 그러니까. 그러네요. 하필이면 방송할 때 실시간을 좀 진짜 알려주셔야 될 이거 것 봐야 같아요. 되는데 진짜. 네, 밑으로 속보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윤성빈 스켈레톤. 메달 예, 도전하죠. 썰매죠. 그래서 예. 혼자만 참 고독한 그런 레이스인데 예. 오전 9시 30분에 하고요. 쇼트트랙. 17일 날 쇼트트랙, 예, 여자 1500m 그리고 남자 1000m. 스피드 예, 스케이팅.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 이상화 선수가 여자 500m에 이제 출전을 밤에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황금 주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또 예. 봅슬레이 남자 2인 또 19일 날 월요일 날 예. 오후 밤에 또 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20일에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를 하는데요. 뭐 김아랑, 김혜진, 심석희, 이유민, 최민정 오후 7시에서 밤에 또 예, 메달 기적을 소식을 이룬 그 팀입니다. 기대하게 합니다. 21일에는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남자 팀 추월 여기서 오후 8시 여자 입니다. 팀 추월의 그 노선영 선수. 조선영 선수가 예. 이제 오늘 이제는 소식 메달을 잠깐 딸 전했는데 겁니다. 메달 예. 따시기를 보고 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22일엔 쇼트트랙입니다. 남자 500m, 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까지 있는데요. 결승이 오후 7시에 있으니까 목요일 날 밤에 또 금메달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외에도 자세한 일정들은 여러분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죠? 앱을 통해서 평창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훨씬 빠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